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을 용서한 이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 공산 국가의 법정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판사가 앉게 되고, 여기 이제 인민위원들이 앉게 되고, 여기 이제 검사가 앉게 되고, 제가 여기 앉게 되고, 이제 이쪽에 그 피의자, 그러니까 이제 피고소인이 이쪽에 이제 앉게 되고, 전 여기 이제 앉게 되고, 그 이제 경찰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고, 저는 뭐 변호사도 없이 이 재판을 치른 거죠. 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이 법정에 이렇게 이제 제가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법정에서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이 CCTV를 이렇게 끄는 거예요. CCTV를 끊어놓고 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서 저를 살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제 이제 숙소에 침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나라 법정에서는 CCTV를 훔쳐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만, 절도죄다, 이렇게 축소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CCTV를 끊어놓고, 네, CCTV를 끊어놓고 쇠파이프를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당연히 이해를 하겠죠. 남의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돈도 가져가고, CCTV도 끊어놓고 이렇게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왔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거 직감을 할 텐데요. 이 법정에서는 이 CCTV 그 메모리 박스를 훔치러 간 그 절도죄만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훔쳐간 거. 그리고 이 쇠파이프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증거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해버렸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CCTV를 끊어놓고 이 메모리 박스를 훔쳐간 것이, 이걸 왜 훔쳐갔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했더니, 그거 뭐 갖다 팔든지, 팔아서 뭐 엿바꿔 먹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걸 달라 내가 그랬더니 이제 강에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강에다가. 그러면 당연히 증거인멸이죠. 이거는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훔친 거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범인이 CCTV에 찍혔고, 그 당시에 이게 다행히 제가 핸드폰에다가 요 영상을 저장을 해놓지 않았으면은 이 CCTV 그 메모리 박스를 훔쳐갔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뭐 어떻게든 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정황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쇠파이프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범인이 침입해 오는 그리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수시로 들락날락 했던 거죠. 이제 이 아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커튼이, 이게 이제 제 사무실인데, 이 제 사무실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돈이 없어지는 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을 못 잡았는데, 어느 날 제가 분명히 돈을 뭐 이 제 책상에다가 돈을 분명히 넣어놨는데, 어제 넣어놨는데 오늘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오늘 너무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CCTV에 이 커튼이 확 닫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제 사무실 열쇠를 복사해 가지고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저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 전문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전문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유가 되면은 이렇게 고아 아이들, 이 아이들이 다 고아예요. 고아 아이들, 또 소수민족, 이 어린이들을 이제 이렇게 도우러 가서 소수민족 어린이들을 도우러 다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놀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일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또 부모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과 제가 이렇게 놀아주고, 그러면 이제 부모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이 아이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하고 접촉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아이들하고 참 재밌게 많이 놀아줬습니다. 이렇게 놀아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 장학금을 주러 다니고, 이 소수민족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또 이렇게 책도 출판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줬죠.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불하고 이렇게 음식들, 이런 소수민족을 돕는 일을 한 거죠. 이렇게 이 아이들 돕고 장학금도 주면서 이렇게 일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많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인 앞에서 제가 이 잘못된 이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비판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 수밖에 없죠. 네, 힘들고 괴롭고 그러한 시간들이 갔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저도 모르게 제가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 옥상으로.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 한국인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인들과 이 나라 사람들이 짜고 이제 저를 살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포위 상황에 살고 있었어요. 포위 되는 거죠. 어디 가든지 저를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으슥한 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개된 곳만 다녀야 되고, 그리고 제 숙소는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진짜 뭐 공황장애, 우울증 막 이런 게 오더라고요. 진짜로 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전문대학교를, 이게 전문대학교라고 해서 우리나라식 그런 큰 전문대학이 아니에요. 이런 나라에서는 전문대학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직업전문학교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이 나라에서 한 1년, 2년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또 호주로, 그리고 뭐 일본이나 또는 캐나다, 또 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세계 진출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은 내 조국이니까 잘 선별해 가지고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내가 이제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들을 전개해 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한 5년을 해외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러한 정황들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아주 각종 더러운 짓들을 다 하더라고요. 뭐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미인계로 유혹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도 계속 여자들을 보내서 미인계로 계속 저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살해하고, 안돼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돈도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 넣어둔 돈까지 그것도 빼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속여가지고 그것도 빼가기도 하고, 이제
빼가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뭐 저는 돈에 이제 그렇게 크게 욕심이 없어요.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완전 미쳐 날뛰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무려 뭐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 도움을 줬던 그러한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완전히 뭐 저를 독살 시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은혜를 베풀었던 한국인들도 저를 그냥 무참히 짓밟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재판을 마치고 이제 상대방은 2년 징역이 떨어졌어요. 2년 징역이 떨어졌고, 제가 주장했던 것은 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절도죄만 인정하겠다. 뭐 살해 그런 건 없다. 그리고 CCTV도 그냥 그게 뭐 좋아서 훔쳐갔는데 그냥 훔쳐간 절도죄 정도까지만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CCTV를 훔쳐간 그 비용을 뭐 CCTV 그 비용이 그때 당시에 한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CCTV 그 메모리 카드를 5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판사하고 막 싸웠어요. 판사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응?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사실 많은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고, 저는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2년 동안 수사받고 조사받고 이게 무척 힘든 거예요. 그게 아주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피를 말리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이 판사가 막 웃는 거죠. 응? 아니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것을 국가가 배상해야 되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나는 피해자다. 지금 이런 각종 어려움을 겪고 나는 우울증이 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웃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CCTV 훔쳐간 거 5만 원 배상해 주면 되고, 그리고 저 쇠파이프는 안 쓰지 않았냐.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제 학생 하나가 소리를 질러서 도망갔으니까 안 쓴 거지. 만약에 그 학생이 소리 안 질렀으면 나는 이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것은 살해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놀이를 하든 그냥 자기 뭐 경호로 갖고 다니든 남의 집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래서 다 용서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 용서하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일단은 제 탓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잘못 쓴 것도 내 탓이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덜 해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람이 저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거죠. 돈 앞에서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들도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제가 이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꿈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사실상 그렇지 않았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범인이 잡혔는데 이 범인은 제 측근이었어요. 제 측근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를 아주 그 훌륭한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퍼뜨리고, 또 한국인들이 저는 연루됐다 해서 한국 경찰서에 이제 한국인들 의혹이 있는 한국인들을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결국엔 뭐 한국도 수사를 안 하죠. 네, 하겠습니까? 뭐 안타깝죠. 네, 그냥 다 용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이 판사나 이 검사나 경찰들, 뭐 한국의 경찰들도 결국엔 돈을 좀 주면은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혹도 오더라고요. 유혹도 돈을 주면은 확실하게 처벌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브로커들의 유혹도 오는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혹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유혹이면서 저를 나중에 또 엮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또 한국인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이 나라 경찰들과 만났는데, 고위직 경찰을 만났는데 담당 경찰서장 쪽으로 연결을 해갖고 돈을 좀 주면은 확실하게 처벌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한국인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마음 같아서는 뭐 이게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진짜 처벌만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용인하지 않았죠. 용인하지 않았고, 자, 지금 생각하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의 심리를 공부하지 못한 제 탓인 거예요. 제 탓.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은 것도 제 탓인 거예요. 다 제 탓이고, 이 세상이 완전 황금 만능주의로 흘러버린 거죠. 돈 때문에 다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 황금 만능주의가 되는 이 세상에 바른 목소리를 못 낸 것도 다 제 탓인 거예요. 다 제 탓이기 때문에 참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독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제 돈을 훔쳐 달아났던 사람들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하고, 걔 중에는 연락도 왔어요. 저한테 연락도 왔는데 다 용서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 용서하고, 그리고 제 삶을 살면서 진짜 이게 사회적 책임도 있는 거다. 저의 사회적 책임도 있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향해서 바른 목소리를 못 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돈 때문에 누구든 죽일 수 있고, 심지어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이 또 이제 벌어지게 돼요.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이제 대표인데, 이 법인, 이 회사의 제가 대표인데, 정인태인데, 저를 국적을 이 베트남으로 바꿔놨죠. 그쵸? 국적 베트남. 네, 그리고 민족을 낀족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인태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한국 서울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한국 서울. 네, 한국 서울 사람인데, 그런데 저를 국적을 베트남으로 바꿔버리고 이 낀족이라는 베트남 민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도 제가 많이 싸웠어요. 이 변호사들하고. 근데 변호사들이 심지어는 저를 정치범으로, 이렇게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락을 해가지고 뭐 자신들이 변호사 협회인데 뭐 정치범으로 저를 처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나를 해가지고 이 금융 거래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한국은행, 해외에 있는 한국은행 지점장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한국 사람이냐 베트남 사람이냐,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당신 봐라. 당신이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은 내 여권을 봐라. 여권에 한국인이라고 있냐 없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난 한국 사람이다. 왜 내 금융 거래를 막았냐. 이게 이제 당신이 베트남 사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막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도 다 알고 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주주 명부인데, 주식인데, 제 주식이 80%가 제 주식인데, 근데 저를, 정인태를 12%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0% 이상이면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권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주식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하고 제가 굉장히 싸웠는데 계속 저를 그냥 협박만 하는 거죠. 진짜 저는 아주 진짜 뭐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게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했고, 참 다 제 탓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믿었던 거,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지 못했던 거,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 당시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줬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제가 시달리죠. 밤에 잘 때 보면은 이 악몽에 막 시달리고 하는데, 이게 다 이제 제 삶의 하나의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세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제가 영향력이 없는 것도 제 탓인 거예요. 제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향이 없는 것도 제 탓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도 제 탓이고, 사회적 책임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러한 사건을 겪고 많은 한국인들한테 짓밟히고, 그리고 그 도움을 줬던 한국인들이 저를 각종 미혹으로, 미인계나 각종 속임수로 저를 짓밟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과 이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이게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경찰에서 진술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이 뭐 권력과 이 돈에 연관된 그러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뭐 추석이나 설날에도 딱 부모님 찾아뵙고, 그리고 이제 그 한나절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제가 수시로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함께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라는 거, 돈보다 소중한 게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그 정신인데, 그러한 정신이 바로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